이 소식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이슈가 됐던 뉴스예요. 근데 최근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최근에는 이 뉴스가 사라졌어요. 말 그대로 그 대응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고, 물론 대응을 할 수도 없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정도이기 때문에 낚시인들이 개개인이 뭔가를 할 수는 없잖아요. 24년도에 봄쯤이었죠. 봄쯤에 속초시의회에서 문어낚시 금지 조례를 통과했습니다. 이게 뭔가 심의하겠다, 상정했다가 아니고 통과가 됐습니다. 당시에 이슈가 됐던 거는 뭐였냐면요, 속초에서는요 어선이 100여 척이었을 때 낚싯배가 몇 척이었냐면 4척이었나 등록된 낚싯배가, 그만큼 문어 낚시를 많이 하는 곳은 아니었어요. 보통 고성으로 많이 가시거든요. 고성이라고 하면 이제 강원도의 최북단이잖아요, 동해안에서 봤을 때는. 그만큼 속초가 낚시를 많이 하는 곳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많이 여기셨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웠던 거는 이제 앞으로 속초 가면 문어 낚시를 못하니까 이제 어떡하지 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자체에서 한번 설정을 하고 나면은 사법체계 안에서는 선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한 번의 선례가 있게 됐을 때는 쭈꾸미라든지 돌문어, 서해안에서 돌문어처럼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바다의 어장지로는 변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자칫 잘못된 진단을 내리고 화살을 잘못된 대로 쏘게 되면은 원천적인 치료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온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셨을 수도 있고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피문어, 쉽게 말해서 대문어 같은 경우는 금어기가 없습니다. 금어기가 없다는 것을 많이 모르셨더라고요. 금어기는 없는데 다만 얘가 금지체장이 있어요. 600g, 예전에는 또 400g이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개체수 관련 이슈로 인해서 조금 더 타이트해진 거죠. 개체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는 좀 더 큰 거부터 포획이 가능하다. 그래서 600g 이상이 포획이 가능한 게 현재의 현실이에요. 근데 이 개체수가 줄어드는 것들을 이제 속초시에서 그 어민들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원인을 낚시꾼이 너무 많이 잡아서 낚아서 남에게 그런 결과다. 그래서 어쨌든 어민들은 생계가 걸린 것이고, 낚시는 어쨌든 취미와 레저 그런 개념으로서 낚아가는 건데, 너무 많은 남획이 어민들의 생계에 지장을 준다라고 해서 이제 시의회에서 금지가 된 거였는데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초시의 낚싯배는 두세 척인가? 그게 운영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뭔가 배가 시원하게 뜨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낚시인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곳은 아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렇게 화살이 엉뚱한 곳에 저는 이제 찔렸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양식을 왜 못할까? 근데 이거 제가 찾아봤는데 문어는 기본적으로 양식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해요. 왜냐면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서식지에 굉장히 예민하고, 얘네들이 산란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양식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수심이라든지 수온이라든지 또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얘들이 산란 자체를 안 하거나 또 수온에 따라서 폐사되는 경우도 많고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양식을 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이제 어느 시에서 방류를 엄청 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거든요. 그러면 좀 더 방류를 적극적으로 더 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것조차도 어민들이 이제 산란기에 낚은 문어를 수협에다가 납품을 하고, 그 수협에서 역으로 그 문어를 다시 산란을 하기 좋은 지정된 구간에다가 다시 방류를 하는, 근데 어민들의 손을 타서 끄집어내서 어민들의 손을 타서 다시 방류를 하는, 이런 개념으로 일단 접근을 하고 있더라고요. 뭔가 산란장을 조성을 하긴 하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상한 부분이 좀 있기는 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은 전문가분들이 잘 하실 텐데, 방류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제가 그래서 생각을 했던 거는 TAC라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총허용 어획량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참치 같은 거 아시죠? 무슨 쿼터제 해가지고 참치 같은 경우는 연 단위로, 국가 단위로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채우면은 조업을 강제로 중단하거나, 그런 식으로 생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더라도 어쨌든 개체수가 유지가 되고 바다 환경이 정상화가 되어야지 이렇게 생계도 이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TAC라고 부르는 것이 적용을 하면은 오히려 낚시를 금지시키고 너도 하지마 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물론 처음에 초반에는 힘들 거예요. 당장 낚을 수 있는 마리수가 줄어들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이 TAC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 문어에서 적용이 되고 있지는 않다고 해요. 제가 알기로는 고등어라든지 몇몇 어종에는 적용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이게 28년도였나 모든 어종에 적용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방향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런 과도기 속에서, 사실 그때까지 돼가지고 이제 모든 어민들이라든지 낚시인이라든지 이제 개체수에 대한 좀 더 발전적인 그런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방향으로 가기 전에 벌써 이렇게 낙인이 찍혀버린 우려가 섞인 이슈였어요. 저한테는 24년도에 가장 큰 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앞으로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가 되게 우려스러운 그런 24년도에 소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있어서도 원인이 전문가분들께서도 특히 어류, 해양, 기후 관련 전문가분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동해에서는 이미 예전부터 이러한 씨앗이 너무 많이 뿌려져 있고요. 이미 많이 체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대표적으로 명태가 사라졌는데 이 명태를 어민들이 너무 많이 낚아가지고 진짜 우리 7, 80년대 대한민국 명태가 동해안을 먹여 살렸다라고 할 정도로 명태가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너무 많이 낚아가지고 그때 기술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배가 많았길래 그렇게 많이 낚았겠어요. 근데 명태가 사라졌다고 너무 남획으로 인해서 사라졌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수온 상승이라고 어느 정도 잠정적인 결론이 났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피문어, 대문어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문어가 수온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두 종류거든요. 수온이 조금만 안 맞거나 하면 얘들이 물론 서식지를 돌문어 때처럼 막 북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산란을 안 한다고 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장 주거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당장 내가 먹고 살기 힘들면은 첫 번째로 끊는 게 뭡니까?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고 이런 식으로 뭔가 그 미래의 그런 것들을 딱 잠그는 게 비단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어, 특히나 이제 되게 고등 동물이라고 알려져 있는 피문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온이 안 맞거나 뭔가 바다 환경이 안 맞다라고 여겨지면은 산란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게 연구 결과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악순환인 거예요. 이렇게 수온이 올라가고 또 방류를 아까 한다고 했잖아요. 그 방류를 하는 게 산란을 할 수 있는 애들을 방류를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산란을 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해도 그게 5년 전에 10년 전부터 계속 동일한 장소일 건데 물 온도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들아 알 낳고 잘 키워서 그 다음에 개체수가 늘어나야 된다라고 하지만 얘들이 내려가서 낳질 않으면 그거는 끝인 거잖아요. 네,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개체수가 줄어드는 이면에는 이렇게 홍어라든지 방어 어획량, 방어 같은 경우는 정말 개체수 늘었다는 거는 저도 지깅 낚시를 종종 합니다만 지깅 하는 분들한테는 24년 겨울이 너무 행복한 시즌이었을 거라고 생각될 정도로 말 그대로 인생 고기를 계속 갱신하고 계실 거예요. 방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다 어장 지도가 변하고 있는데 원인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그렇게 접근을 하고 해야지 어민들이 피문어를 너무 사랑하는데 피문어를 낚아서 이거를 뭔가 개체수가 줄어드는 게 아쉬워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당장 생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생계를 보전하고 나면은 사실 그 다음부터는 특별하게 누구의 원인이다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온 관련해서 접근을 하고 거기에 있어서 원인 해결책을 마련하려고 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적인 건 이런 식으로 어종을 다변화시키고 좀 다각화시켜가지고 변화시키는 거죠. 결국에는 5년 뒤에 10년 뒤에도 조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 변화하는 흐름에 발맞춰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연구를 해야 되니까요. 네.